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요. 위대한 소설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던 시절에도 톨스토이가 채울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무언가를 깨닫고 작품의 색깔까지 완전히 바꾸면서 집필한 10가지 명단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고, 이 책은 자살 직전까지 갔었던 톨스토이의 삶을 통째로 바꿔왔던 삶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았다. 그는 집도 땅도 없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품삯은 얼마 되지 않는데 빵값은 비싸다 보니 버는 돈이 몽땅 먹는 데 들어갔다. 구두장이 부부는 외투 한 벌을 나누어 입으면서 겨울을 났지만 그마저도 다 낡아 더는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려고 2년째 벼르고 있었다. 가을쯤이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아내의 장롱에 넣어둔 돈이 3루블쯤 되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받아야 할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외투를 마련하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자신의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를 들고서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농부들에게 5루블을 받고 거기에 지금 있는 3루블을 합해서 외투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첫 번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가 일주일 안에 남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구두장이는 돈을 받지 못하고 다음 농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장화 수선비로 20코페이카만 줬다. 어쩔 수 없이 구두장이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 했지만 가죽 장수는 그렇게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돈을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두장이가 손에 넣은 거라고는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가죽을 덧대달라며 맡긴 낡은 털 장화가 전부였다. 마음이 상한 구두장이는 이 집 코페이카를 모두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아침에는 날이 쌀쌀한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후끈후끈했다. 구두장이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툭툭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 장화를 흔들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외투가 없어도 따뜻하기만 한걸.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후끈후끈해지네. 외투 따위는 필요도 없겠어. 걱정 같은 건 다 잊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야. 그깟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건 내 평생 필요 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꽤나 실망할 텐데. 정말 분한 건 죽어라 잃으려고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어이, 이것 봐.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자를 벗겨버리고 말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겨우 20코페이카를 주다니.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란 거야? 술 한 잔 마시니까 끝이잖아. 쪼들린다고 했겠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어떻고?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잖아. 나는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야. 너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난 하나에서 10까지 다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빵을 사는 데만 일주일에 3루블이 든단 말이지.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졌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내놔야 돼. 그러니 잔말 말고 돈을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길 모퉁이 교회 근처에 이르렀다. 교회 뒤쪽에 뭔가 허연 물체가 보였다. 구두장이는 유심히 살펴봤지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여기 저런 돌은 없었는데? 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머리만 보면 사람 같은데 너무 허옇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이런데 왜 있겠어?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가 보았다. 그제야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뜻밖에도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덜컥 겁이 났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 옷을 다 벗기고는 여기에 버린 게 틀림없어. 더 가까이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교회를 다 지나고 나자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벽에서 떨어지며 몸을 조금 움직였다. 구두장이를 보낸 것 같았다. 그러자 구두장이는 더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 그냥 가버릴까? 혹시 갔다가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뭐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있을 리는 없으니 말이야. 가까이 갔다가는 놈이 달려들어서 날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어.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설령 목 졸라 죽이지 않는다 해도 괜히 얽혔다가는 골치 아파질 수 있어. 저렇게 벌거벗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 옷을 몽땅 벗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날 때쯤 되자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구두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을 했다. 세몬,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사람이 공경에 처해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내가 엄청난 부자라도 된다는 거야? 돈이라도 뺏길까봐 겁나는 거야? 이봐 세몬,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세몬은 발걸음을 돌려 사내에게 갔다. 세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사내는 건장해 보이는 젊은 사람이고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몸이 꽁꽁 얼었고 겁에 질린 것 같았다. 사내는 벽에 기대 앉은 채 세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눈을 뜰 힘조차 없어 보였다. 세몬이 더 가까이 가자 갑자기 사내가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더니 눈을 뜨고 세몬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세몬은 사내가 마음에 들었다. 세몬은 털 자화를 땅에 던져놓고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우선 이걸 입어요. 세몬이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내는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몸이나 손, 발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얼굴 생김새도 귀여웠다. 세몬이 사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줬지만 사내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다. 세몬은 두 팔을 소매에 끼워주고는 외투 자락을 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단단히 맸다. 낡은 모자도 벗어서 씌워주려 하다가 머리가 서늘해지자 슬그머니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지만 이 젊은이는 긴 고수머리잖아. 세몬은 모자를 다시 썼다. 신발을 신겨주는 게 낫겠어. 세몬은 사내를 앉히고 털 자화를 신겼다. 옳지, 됐어. 자, 움직이면서 몸을 좀 녹여보게. 무슨 일이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해결될 거야.
그나저나 걸을 수 있겠나? 사내가 일어나서 친근한 눈길로 세몬을 바라봤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가? 이런 데서 겨울을 날 건가? 집에 가야지. 기운이 없으면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걸 짚게. 자, 한번 걸어보라고. 사내가 걸음을 옮겼다. 세몬에게 뒤처지지 않고 곧잘 따라왔다. 그렇게 걸어가다 세몬이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어디에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야 나도 알지. 여기 사람들은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까지 어떻게 오게 됐냐는 말일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몹쓸 짓이라도 한 건가?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하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그렇고 어디든 들어가야 할 텐데.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제겐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몬은 깜짝 놀랐다. 사내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자기 얘기는 통하지 않으려 했다. 말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지. 세몬은 이렇게 생각하며 사내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같이 가는 게 어떻겠나?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을 걸세. 세몬이 집을 향해 걸어가자 사내도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휙 일더니 세몬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술기운이 가시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아내의 옷 앞섭을 여미면서 생각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외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입었던 외투마저 뺏기고 거기다가 벌거숭이 사내까지 데려오다니. 마트루나가 한바탕 난리칠 텐데. 아내 생각을 하자 마음이 울적해졌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사내를 보면서 교회 벽에 기대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을 떠올리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끝내놓았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자신도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빵을 언제 구워야 하나?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아직 큰 덩어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을 테니 남은 빵으로 내일까지 충분할 거야. 마트료나는 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안 남았어.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야 해. 마트료나는 빵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서치를 기웠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 생각했다. 양가죽 장수에게 소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워낙 어수룩해서 누구 하나 속이지는 못해도 자기는 어린아이한테도 소가 넘어가니 정말 걱정이야. 팔루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말이야. 그 정도면 좋은 외투를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무드질된 가죽은 아니라 해도 어쨌든 외투는 장만할 수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강이든 어디든 당최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늘만 해도 그래. 그 사람이 입을 만한 건 다 입고 나가는 통에 나는 몸에 걸칠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올 때가 지났는데. 또 어디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료나가 얼른 바늘에 옷감을 찔러 넣고 현관으로 가보니 남편이 모자도 없이 털 장화를 신은 어떤 남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트료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걸 단박에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또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외투도 없이 셔츠만 입은 채 텅 빈 손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마트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얼굴도 모르는 불황자하고 퍼 마시느라 돈을 몽땅 날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끌고 온 거야. 마트료나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나서 한번 살펴보니 그 처음 보는 젊은이가 빼빼 마른 몸에 걸친 옷은 바로 남편이 입고 나간 외투였다. 외투 안에는 셔츠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꼼짝도 않고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마트로나가 생각했다.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래서 겁을 먹은 거야. 마트로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세몬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어서 저녁 차려야지. 마트료나는 무슨 말인가를 웅얼거리며 난로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세모는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런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사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안 깨나? 저녁 먹어야지. 사내가 의자에 앉았다.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요? 마트료나가 화를 버럭 내며 대꾸했다. 저녁을 하긴 했지만 당신 먹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보니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양심도 같이 마셨나 보군요. 외투를 마련하러 간 사람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빼앗기고 거기다 웬 불황자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료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나 보고. 말해봐요. 돈은 어디다 쓴 거예요? 세몬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돈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여기 있어. 트리포노프에게 가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은 꼭 주겠다는군. 이 말에 마트료나는 더 화가 치밀었다. 외투는 사지도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는 웬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료나는 돈을 집어 안 보이는 곳에 두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주정뱅이하고 벌거숭이한테까지 줄 저녁은 없다고요. 어허, 마트로나, 말 좀 조심해요. 일단 내 말 먼저 들어보고. 주정뱅이한테 더 들을 말 없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내게 주신 옷감도 당신은 술값으로 날렸죠. 이제 외투 마련할 돈까지 술값으로 날렸군요. 세모는 술값으로 쓴 돈은 20코페이카 뿐이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내를 어디서 만났는지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트로나는 도무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면서 10년 전 일까지 죄다 들추어냈다. 그러더니 급기야 세몬에게 달려들어 옷 소매를 움켜잡았다. 내 옷 내놔요. 딱 하나 남은 옷을 뺏어 입다니. 어서 이리 내요. 이 곰보 닦지 못한 인간아. 어디서 흠씬 두들겨 맞기라도 했으면. 세몬이 옷을 벗으면서 남은 한쪽 팔을 미처 다 빼기도 전에 마트료나가 옷을 획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솔기가 뜯어졌다. 마트료나는 옷을 잡아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갔다.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췄다. 화를 잠시 누르고 일단 저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